우리가 보통 건강 생각해서 과일 많이 찾잖아요. 근데 이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. 보내주신 자료, 과일 섭취의 오해와 올바른 식사 전략 보니까 좀 새롭게 봐야 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오늘 한번 제대로 펼쳐보죠. 네, 맞아요. 특히 이제 과일 속에 있는 당분이 우리 몸, 혈당 같은 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, 이걸 어떻게 좀 똑똑하게 먹을 수 있을지, 그런 점들을 좀 자세히 봐야 해요. 단순히 이건 좋은 과일, 저건 나쁜 과일, 이걸 넘어서요. 자료 보면서 좀 놀란 게 과일이 사실은 대부분 물 아니면 탄수화물, 그러니까 당이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, 거의 그렇죠. 아보카도 같은 좀 특별한 경우 빼고는요, 단백질이나 지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그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 점 때문에요. 만약에 당뇨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고혈압, 지방간, 비만 같은 대사질환 관리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과일도 그냥 막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생각보다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거든요. 이것도 결국엔 당이니까요. 그리고 천연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도 좀 위험할 수 있겠더라고요. 특히 요즘 과일들 품종 개량이다 뭐다 해서 옛날 과일이랑 완전 다르잖아요. 맞습니다. 훨씬 달아졌죠. 네, 마트 가서 딸기나 사과만 봐도 와, 진짜 설탕처럼 단 것들이 너무 많아요. 그렇죠. 예전에는 당뇨 환자한테 이 과일 괜찮아요 하고 권했던 것들도 지금 기준으론 좀 조심해야 할 수 있어요. 당도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. 혈당 스파이크 같은 거요. 네, 혈당을 갑자기 확 올릴 위험이 커진 거죠. 천연당이라고 해도 우리 몸에선 그냥 당으로 작용하는 건 똑같거든요. 근데 그 정도가 세졌다는 게 문제예요. 자료에서 블루베리나 아보카도처럼 혈당 영향 적은 과일들을 추천하긴 하던데 결국엔 어떤 과일이냐 이것보다는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먹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쫙 짚어주네요. 네, 핵심은 그거예요. 망고나 바나나처럼 당 함량이 좀 높은 과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 반응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. 그 먹는 방식이요? 네, 예를 들면 그냥 주스나 스무디로 갈아 마시는 것보다 그쵸. 흡수가 확 빨라지니까. 네, 단단한 과육을 가능하면 껍질채로 이렇게 꼭꼭 씹어 먹는 게 중요해요. 섬유질 때문에 그런 거죠. 씹는 과정에서 섬유질도 같이 먹고 흡수도 천천히 되고. 정확합니다. 섬유질이 당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과일을 먹었으면 그만큼 다른 탄수화물 있잖아요. 밥이나 빵 같은 거. 그 양을 줄여야 한다. 네, 맞아요. 하루에 먹는 총 탄수화물 양을 조절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. 먹는 방식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. 그 자료에 나온 거꾸로 식사법, 이거 진짜 흥미롭더라고요. 아, 네네. 식사할 때 순서를 바꿔서 채소 먼저 먹고 그다음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지방 먹고 맨 마지막에 밥이나 면 또는 과일 같은 탄수화물을 먹어라. 이거잖아요. 네,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고요.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방법이에요. 그래요? 네, 처음에 먹는 채소의 섬유질이 위에서 약간 방어막 같은 역할을 해줘요. 음식물이 내려가는 속도를 좀 늦춰주고요. 네. 그 다음에 먹는 단백질이나 지방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,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인크레틴이라고 하거든요. 예를 들면 GLP-1 같은 거요. 잠깐만요. GLP-1이면 그거 아닌가요? 요즘 엄청 주목받는 당뇨병이나 비만 치료제 성분이잖아요? 맞습니다. 바로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. 와, 식사 순서만 바꿨는데 약이랑 비슷한 효과를 몸에서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다고요? 물론 약처럼 막 드라마틱한 효과는 아니겠지만 원리는 비슷해요. 네. 이런 식습관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고 체중 관리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. 실제로도 많이 권장되는 방법이고요. 와, 진짜 신기하네요.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.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 과일, 물론 좋은 점도 많지만 결국엔 당이다, 탄수화물이라는 걸 기억해야 하고 네, 특히 요즘 과일은 더 달다는 점도요. 맞아요. 그리고 뭘 먹는지만큼이나 중요한 게 어떻게 먹는지, 또 식사 전체의 순서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게 혈당 관리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정확합니다. 이게 비단 과일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. 그쵸? 어떻게 보면 혈당 관리라는 큰 틀에서 식사 전략 전반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죠.
아, 그러네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거꾸로 식사법의 원리, 이걸 혹시 평소 다른 식사나 간식 습관에도 한번 적용해 볼 수는 없을까요? 어쩌면 아주 사소한 순서의 변화가 생각지도 못한 건강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거든요. 오늘 당장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작은 변화는 뭘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